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고위관리가 최근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핵과 전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양자 메커니즘이라고 밝히고 그 본질은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의 결과로 미국은 핵 위기에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2024 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한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미한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그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was issued primarily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and growing nature of the threat from North Korea, which continues to launch regularly ballistic missiles, continues to issue irresponsible and threatening rhetoric that threatens violence agains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In response to that, our two presidents issued the Washington Declaration.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어 미한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두 나라가 핵과 전략 사안에 대한 계획에 관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양자 메커니즘을 신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양자 메커니즘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한국의 재래식 자산을 미국의 전략 계획에 더 통합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이 모든 과정은 북한의 위협이 본질이며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being done really just for one reason, and that's the nature of the growing DPRK threat. I would say as a result of that threat,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has never been stronger. Our alliance with Japan has never been stronger, and the trilateral work between Washington, Tokyo, and Seoul has never been more robust.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외교와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외교적 관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고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in the meantime, in the face of the growing DPRK threat and threatening rhetoric, we will take the steps that we need to defend our allies and the American people.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행동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하고 추가 거래를 막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중국이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한 미국과 한국의 안보 협력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지난달 말 미한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는 중국에 대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대북 제재에 중국이 전혀 동참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하고 핵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중국이 북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안보리 제재는 지켜줘야 한다면서 국제법 중 중요한 것은 유엔 결의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국과의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우리에게 적대 행위만 안 하면 서로 계약을 정확히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상호 존중하면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면서 우리가 중국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런 것도 없다며 기술이든 상품이든 중국에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큰 압력이 될 것이라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국의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피스 서밋 2023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폼페오 전 장관은 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고 다음 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오는 것을 보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한일 정상이 쉽지 않은 일을 해냈고 한일 협력은 북한에 대해 전에 없던 억지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이어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협의 그룹 창설에 대해 개념적으로는 그럴듯하다면서도 모든 제도는 결국 공통의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리본 커팅, 즉 행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이 북한에 글로벌 제재를 가하려고 할 때 한국 정부는 뭔가 북한에 주려고 했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비핵화로 가기 위한 방법론에는 견해차가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존 볼튼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한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우려를 달래는데 미흡하다며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국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점증하는 북핵 위협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면서도 워싱턴 선언의 신중한 조치는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평양의 시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동북아 긴장 구조가 지속될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을 지낸 수미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국장도 2일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웨비나에서 북핵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워싱턴 선언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특히 앞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거나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고도화하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최소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공유 등 워싱턴 선언에 담기지 않은 조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워싱턴 선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우려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정한 타협이며 자체 핵무장론을 약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선언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는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3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개원기념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기조를 확인했으며 양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생을 내팽개치고 핵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는 북한 당국의 책임이 크지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그대로 놔둘 순 없다고 밝히고 비록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보건 의료 분야만큼은 북한 당국도 하루빨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도 확인되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 땅 동포들은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